2025년 5월 2일 3년후 연구소 비트코인 시장 분석입니다. 미국 실적 시즌 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97,000달러를 넘어서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보시다시피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1일 장 마감 이후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것이 2일 가격에 이렇게 반영이 됐죠. 그래서 3대 지수 중에 이 나스닥이 유독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장 마감 이후에 계속 조금씩 이제 가격을 이렇게 상승시켜서 결국에 이제 자정 정도의 97,000달러 선을 넘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지표들이 조금 나오면서 소폭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 영상 촬영 시점이 지금 2일 오전 7시쯤인데요. 두 회사, 아마존과 애플은 좀 신통치 않았어요, 실적이. 그래서 각각 시간외에서 3-4%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지금 8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한 달이 걸치고 있는 비트코인도 가격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오늘 나스닥은 아무래도 애플과 아마존 영향으로 소폭 조정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가격을 그와 상관없이 지켜주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요 지표는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고용과 관련이 깊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습니다. 대략 22만 건 정도가 이제 신청이 되는데요. 특히 4월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비슷하죠. 예상치도 22만 건 정도였는데 어제 실제치는 24만 건으로 2만 건 정도, 평소보다 좀 많은 그런 수치였습니다. 이 최근 추이와 비교를 해보면 월마다 비슷한 주기로 이렇게 하나씩 이게 솟는 구간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일단 예상치가 상회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안 좋은 소식인데 시장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4월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보통 PMI라고 부르죠. 이 PMI는 일종의 전문적인 설문조사 같은 겁니다. 실제 현업자들한테 지금 너희 상황이 어떠니?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것으로 지금 그 해당 산업이 경기 축소 시즌인지 확장 시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또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이렇게 많이 나뉘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신규 주문, 생산량, 고용, 배송 시간, 재고 이런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가중치를 둬서 종합지수를 산출을 하게 되고요. 이 종합지수가 50이 넘으면 경기 확장 국면, 5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경기 축소 국면,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제조업 PMI 앞에 있는 이 ISM은 미국 공급관리협회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ISM PMI는 주로 미국 안에 있는 기업들이 조사 대상이고, 미국 경제의 동향을 좀 잘 잡아내는 그런 특성이 있죠.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4월 PMI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48이었고 실제치는 48.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는 웃돌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48.7이라는 수치 자체가 작년 11월 이후,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최근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예요. 이 여론조사다 보니까 이게 하드 데이터가 아니고 소프트 데이터인데, 그런 부분 때문인지 예상치 상회가 나왔음에도 가격이 막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ISM의 물가지수가 또 따로 나오는데, 요거는 69.8로 전월에 비해서 거의 보합세였고, 신규 주문은 47.2여서 3월에 45.2보다 많았다. 그래서 신규 주문은 많았고 물가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응답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이제 축소 국면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주요 매크로 지표는 아니지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가 이틀 연속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4월 30일에 2분기 GDP, 미국 GDP가 2.4% 성장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하루 만에 1.1%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GDP 나우는 이 조사하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동적으로 그냥 지표를 입력하면 그냥 뚝 떨어지는 값으로 나오는 게 이제 특징인데, 요게 갑자기 이렇게 1.3%포인트나 줄어들었던 이유는 이제 5월 1일에 발표된 이 지표들 때문입니다. 2분기 실질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 1분기 3.3에서
2분기는 1.9%로 줄어들었고, 또 민간 고정투자 증가율도 1.4에서 마이너스 0.7로 줄어들면서 요게 이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이죠. 어제 1분기 GDP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서 1분기 GDP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들이 있고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마이너스 요인은 수입이 너무 늘어나서 그게 마이너스 요인이었고, 플러스 요인은 어쨌든 개인 소비가 많아졌고 그리고 민간 고정 투자가 많았다. 이게 이제 플러스 요인이었다는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제 두 가지 다 지금 2분기에는 증가율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이고, 그렇다고 하면 GDP 성장률에는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겠죠. 이 왼쪽에 있는 차트가 좀 어떻게 보는 건지를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하늘색 영역이 이 시장에서 좀 친다라고 하는, 좀 잘한다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들의 GDP 예측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2.5%에서 마이너스 1% 사이, 이게 뭐 예측치가 굉장히 좀 넓죠. 벙벙한데 어쨌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좀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 파란색 선 같은 경우는 블루칩 컨센서스라고 해서 이 이제 좀 친다고 하는 사람들의 평균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면 1%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2분기 GDP에 이 좀 친다고 하는 사람들은 0.8% 정도 성장률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연율로. 그리고 이 초록색이 애틀란타 연은에서 집계하는 GDP 나옵니다. 0.4에서 지금 1.1로 거의 블루칩 컨센서스 가깝게 지금 내려오고 있죠. 지금 이제 5월 2일이니까 월초잖아요. 월초에 데이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이제 월말 정도로 가면 거의 정확한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GDP는 어쨌든 이제 마이너스 영역으로 접어든 상태고, 제가 2분기 연속, 그러니까 2개 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게 되면 그때부터는 경기 침체로 본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분기 GDP가 굉장히 중요하다, 마이너스 영역으로 접어드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도 그 부분을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뭐 별 영향이 없었고요. 이제 앞으로 영향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관세 관련해서는 마로스 셰프코비치 EU 무역 경제안보 집행위원, 이 아저씨가 예전에 이제 사고를 한번 쳤었죠. 그 미국이랑 협상을 하던 중에 이 협상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날 굉장히 폭락의 주역이 됐었는데, 이번에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비슷한 취지의 또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관세는 10%도 많다라는 것이 제 내용인데, 지금 EU가 미국의 3개월 관세 이후에 특별 할인 기간 적용으로 10% 보편 관세 적용만 받고 있죠. 거기다 대고 그 10%도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세한 맥락을 좀 보면, 미국이 상품 무역이 있고 서비스 무역이 있는데, 상품 무역 관련해서는 적자지만 서비스 무역은 니네가 돈 더 많이 벌어간다, 흑자지 않냐. 그래서 이 두 개를 퉁치면 전체 대미 무역 적자는 500억 유로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500억 유로만큼 LNG랑 대두 같은 거, 니네 농산물을 사줄게. 그러니까 이제 관세를 0%로 하자라는 것이 EU의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가 어제 EU 회원국과 의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의 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지금 보편 관세 적용만 받고 있고 90일이 지나게 되면 이제 다시 상호 관세를 얘기를 해야 되죠, EU도. 근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 양반이 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인도가 뭐 곧 될 것 같다, 일본도 얘기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희망 회로를 자꾸 돌리고 있고, 그걸 계속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주식시장이든 어떤 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는데, EU가 이런 입장을 내는 것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짜증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짜증이 나다 보면 트럼프가 또 돌발 발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또 시장이 좀 얼어붙는 그런 효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원래 어제 소개드렸어야 하는 내용인데, 미국 재무부가 어제 국채 발행 계획을 공개했어요. 제가 이제 숫자만 보고 별거 없네 그러고 넘겼는데, 이 국채 발행 계획을 자문하는 CBAC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재무부 재무차입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여기서 독특하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언급을 보고서에서 했어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부는 미국 국채의 새로운 수요처로 스테이블 코인 육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보시는 그림은 대단한 거는 아니고 최근 4년 동안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시가총액 변화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234빌리언, 그러니까 2,400억 달러 정도 시가총액 형성이 되어 있다. 근데 2028년까지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2조 달러, 그러니까 지금보다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7배 정도 증가할 것 같다 라는 전망이 TBAC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참고로 이 TBAC의 수장이 시티은행이에요. 이 시티은행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아마도 직접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자기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 줄 이렇게 해놓으면 좋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밑밥을 깔아두는 그런 차원으로 보이고요. 제가 요즘에 어딜 가나 하는 얘기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증가하게 되면 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거의 무조건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더군다나 이제 2028년까지 시총이 7배 늘어난다는 거는 제 보기엔 약간 이거는 보수적인 수치인 것 같은데, 그래도 7배 늘어난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죠.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는 꽤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벌써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까지 왔습니다. 오늘 밤에는 4월 비농업 취업자 수와 실업률이 발표가 되죠. 이 고용 관련한 가장 중요한 지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주초까지만 해도 이 고용 지표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서 물가가 상당히 이제 높은 것으로, 그리고 이제 관세 영향을 받아서 또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됐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를 하려면 고용 지표가 좀 부서져야 된다라는 측면 때문에 고용 지표를 좀 주목해서 봤었는데, 주중에 발표됐던 PC 물가가 생각보다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죠. 그래서 고용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간 퇴색한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물가가 안정되면 고용이 부서지지 않아도 사실 금리 인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수순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오늘 나오는 이 두 가지 지표는 고용 쪽에서는 가장 중요도가 높은 지표니까요. 어떤 시장 영향을 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3년후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